경찰과 마주 앉아 있는 한 가족.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경찰과 굳은 표정으로 그걸 듣고 있는 모습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가족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한 무덤가에 다시 모였습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묘를 파헤치고 드러난 시신을 조심스럽게 수습합니다. 이곳에 묻혀있던 건 이미 1년 반 전에 고인이 된 한 노인. 이 시신을 어디로 옮기려는 걸까요? 무덤 속에서 꺼내려 했던 진실은 또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3번의 죽음, 시신에 남은 메시지를 파헤쳐봅니다. 예. 자, 이 진짜 묘 이장을 위한 게 아니라면 파묘를 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 무덤을 지금 팠습니다. 한 노인의. 아하. 자, 일단 어찌된 영문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 무덤에 묻혀있던 건 한 노인인데요. 이 노인이 숨진 건 지난 2012년 말쯤이었습니다. 당시 숨질 때 나이가 79이었고 사인은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워낙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죽음을 슬퍼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7개월쯤 뒤였던 2013년에 이 노인의 아들도 같은 증상, 그러니까 급성 폐렴으로 숨진 겁니다. 당시 이 아들은 40대였고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건강에 이상도 없었습니다. 또 2살짜리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가족들이 병원으로부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은 겁니다. 바로 이 아들이 농약 중독이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농약 중독. 하하. 자, 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몇 달 사이에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을 했다. 야, 이거 딱 강력 사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7개월 사이 간격으로 사망을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사망하기 직전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남편이 사망하고 돌아가시고.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보험금을 5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9개 보험사. 며느리가 결혼 8개월 만에.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험사에서도 그렇고 의심을 해서 결국 수사를 했고요. 남편이 사망하고 1년 6개월 뒤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숨진 지가 한참 뒤였던 거잖아요. 부검을 이제 100골이 되었을 텐데 부검을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 그럼 이 단서를 어떻게 해서? 사실 이게 경찰이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이제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이제 농약 중독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중독 연구소에 지금 이르는 사건이니까 사건 기록을 쭉 보냈어요. 보내서 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교수님, 홍세용 교수님이 이거는 진료 기록상 농약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이미 화장했고 시어머니는 지금 이제 묻혀 계시는 입장인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과연 이거를 파묘하는 건 아니면 다시 부검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러니까 홍세영 교수님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농약이라는 건 굉장히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시신에서 농약이 검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흙에서도 농약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부검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족을 설득해서 결국 시어머니를 부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아무리 전문가가 해보라고 권하더라도 묘를 판다는 거는 진짜 어지간한 이게 아니고서는 결정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전문가 도움을 받았는데 일단 파묘를 하려고 그러면 가족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영장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파묘를 해가지고 시신을 부검을 했더니 거기에 그 농약 성분인 팔라카토가 검출이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 농약은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신장과 폐를 망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과 폐가 망가지니까 호흡부전으로 사망을 하는 건데 경찰은 1년 동안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노 씨의 살인 혐의를 증거를 찾았는데 또 노 씨가 이 농약을 사러 다니는 정황을 발견을 했어요. 즉 주변 탐문하니까 노 씨가 농약을 사더라 이런 이제 탐문했던 거죠. 그런데 노 씨가 어떻게 어머니를 살해했냐면은 실제적으로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약을 탔어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사망했을 때 이게 살해로 보질 않고 뭐 어머니 지병으로 사망한 거 알았고 그 두 번째 남편은 어떻게 살해를 했냐면은 그 남편한테는 아마 농약을 가루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국에다가 꼭 조미료 타는 식으로 조금씩. 야, 이거 영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에 먹이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그만 남편이 먹고 사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노 씨가 시어머니하고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한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예. 야, 이게 진짜 참 저희가 뭐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딱 그러시죠. 엄여인 수법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알고 봤더니 지금 나오는 저 사람 노 씨입니다. 네 번째 여성에 의한 연쇄 살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자칫하면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거가 됐는데요. 일단 노 씨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 노 씨가 검거되는 장면이 아마 곧 나올 건데요. 예, 지금 곧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노 씨가 검거되는 장면인데 이 집이 바로 이 노 씨가 살던 집입니다.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노 씨가 집 주변부터 시작해서 집 곳곳 찬장이며 싱크대 주변 여기저기에 농약을 숨겨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조금씩 먹이는 짓을 저지른 건데요. 이 시어머니한테는 이 농약을 넣은 자양강장제를 먹였고 이 남편은 병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 농약을 탄 국을요 수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먹여서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지금 진짜 와 영상을 보니까 와 지금 이 숫자를 붙여놓은 곳이 지금 농약을 다 숨겨놓은 데를 지금 표시한 거잖아요. 이런 진짜 거의 뭐 온 집안 곳곳에다가 그냥 와 그런데 놀라기는 조금 이릅니다. 뭐가 또 있어요?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저 여성은 두 번째 결혼이었고요. 예. 전 남편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쳤던 겁니다. 진짜 엄여인하고 똑같네요. 예, 이거. 그리고 전 남편, 그러면 전 남편의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시어머니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수법으로 해치려고 했는데 네. 시어머니가 이 농약이 들어가 있는 뭔가를 먹었다가 맛이 이상해서 뱉어내는 바람에 그 시어머니는 살았던 겁니다. 세상에. 와, 아니 그러면 자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서 재혼한 남편과 그 시어머니를 살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혼 때 전 남편도 같은 방법. 아니 그럼 팀장님 세 사람을 살해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 남편하고 재혼한 시어머니하고 재혼한 남편을 살해했는데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뭘 생각했냐면 이 전 남편이 좀 빚이 좀 많았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 많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농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침입 흔적도 없고 외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살할 수도 있어. 물론 유서는 발견이 안 됐지만 그렇게 추정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그렇게 상황이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부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노 씨가 전 남편이 사망을 하고 그 사망금이 4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보험 때문에 살해한 건 맞는데 이 보험이 보통 사람들이 살해하려고 그러면은 보험을 얼마 전에 듣고 나서 바로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험은 그 전에 들었던 보험이야.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거는 보험금 때문에 살해한 것도 아니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그냥 내사 정결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수사를 철저히 했으면은 아마 검거했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노 씨가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받은 보험금 무려 10억입니다. 이게 뭐 진짜 시청자 여러분 진짜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10억이라는 보험금을 받고 이 여성이 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 자전거를 샀어요. 자전거 보통 우리 양행커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뭐 좋은 거야 뭐 한 100만 원 안팎 뭐 이렇게.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답니다. 무슨 선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고 샀는 자전거잖아요. 그걸 2천만 원짜리를 하고 그 골드바라고 이렇게 금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골드바를 이제 사고 더 이제 충격적인 것은 자기 취미 활동을 합니다. 취미 활동이 스키가 자기 취미 활동이었대요. 그래서 스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스키 선수권에 나가고 싶었고 기타 등등 꿈을 꾸었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잡혀서 선수권에는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스키계에서 꽤나 이 노 씨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 동호회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연쇄살인을 저질렀어라고 그 소문이 나서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놀랬다라고 합니다. 야,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이 셋한테만 농약을 먹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노 또 씨는요. 있어요? 예, 첫 남편이랑의 사이에서 낳았던 자신의 친딸이 있는데요. 친딸한테도 농약을 설마. 먹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딸은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고요. 하지만 입원을 시켜서 상해보험금으로 7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친딸은 이 일로 폐질환이 심각해져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세상에. 이 병원에서는요. 농약을 조금만 더 먹었더라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팀장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결혼을 했어요. 네. 시어머니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뱉어서 무사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첫 번째 남편은 사망했어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사이에서 낳은 딸 하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혼을 했어요. 네. 거기서는 시어머니하고 남편을 다 살해했습니다. 와,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이거? 경찰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프로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사이코패스 성향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데요? 이해 안 가는 게 예.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달랬다 그래가지고 무참히 죽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남편 보험금 때문에 죽이고, 시어머니가 무시했다고 또 살해하고, 자기 딸도 보험 때문에 약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이코패스는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소시오패스 성향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이 산 걸 갖고 있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피해 주는 게 소시오패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든 경찰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안 나왔기 때문에 계획적인, 즉 자기 이익을 위한 계획적인 살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오늘 좀 보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런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거는 노 씨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왜 저 당시에 이 신상 공개가 안 됐었는지 저런 짓을 하고도 저는 그게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자,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을 살해하고 딸은 지금 어떻게 보면 평생 장애를 안게 됐고 정말 온갖 짓을 했는데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일단 검찰에서는 사형 구형을 했어요. 하지만 이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낮췄습니다. 낮췄고요.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살인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사람을 살인하는 쪽에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보험금 쪽에 더 큰 목적이 있었지 살인은 미필적이라고 봤던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안 잘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제 법원의 다른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참 사람 3명을 저렇게 죽이고도 미필적 고의, 그래서 무기징역. 알겠습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